예,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김광도 원장님이 그려주신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 뭐 한 2만 불 지금 소득을 올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산업이 반도체나 핸드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런 게 우리 이제 산업이고, 근데 그 다음 산업으로 넘어가면은 뭐 이 창조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컨텐트, 과학기술 중심으로 하는 그 엔지니어링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해야지 잘해야지만이 이제 우리도 한 3만 불, 4만 불 올라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전부터 외국에서 야, 네 나라는 IT 통신망은 잘 깔아놨는데 왜 그렇게 활용을 안 하냐라는 지적을 외국 친구들이 많이 해줬고요.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2007년이면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때 야, 네 나라 지금 IT가 문제가 있다. IT 생산만 하지 그걸 성과 확산 이런 거를 너무 안 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나왔을 때 그 당시 이제 IT를 책임지고 있는 정통부라는 부처가 이거는 굉장히 그 폄하했습니다. 우리가 IT 강국인데. IT 강국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IT 강국이 아닌 자료가 너무 나옵니다. 활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나라예요. 그 중에 자료가 최근에 나온 자료는 소프트웨어 활용도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게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것만 제대로 선진국만큼만 활용을 하면은 뭐 GDP가 16조 원이 증가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의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활용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입력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그런 정책이 세팅이 됐죠. 이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 미래부를 만들었고 미래부가 첫날 청와대 가서 보고할 때 이런 5가지 사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를 핵심 산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창조경제는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일찍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변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찾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조그만 어떤 이런 산업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세상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2개 나눠지고 아날로그, 디지털로 나눠지고 그렇죠. 근데 디지털로 갈수록 그 컨트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디지털로 바꿔갈수록. 그래서 ICT 산업의 안에서도 보면은 그게 그 장치 산업, 통신 서비스 산업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라는 거에서 혁신을 일어나고 그다음에 산업 간 융합, 기기는 그냥 공짜로 주고 서비스를 이제 판다든가 그다음에 감성과 디자인을 중시한 그런 제품, 그다음에 플랫폼 간의 경쟁, 그다음에 인터넷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이런 식의 새로운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조업을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다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약한 나라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소프트웨어 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잘하던 나라인데 굉장히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소프트웨어를 우리처럼 못해요. 소프트웨어는 최고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창조경제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일자리 없으면 다 꽝 아니겠습니까? 지난 15년간 그 미국서 가장 좋은 직업 다 소프트웨어였고요. 1억이 가장 좋은 회사들 다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대학에서 소프트웨어로 가지 않아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요. 삼성이 지금 36,000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데리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 10,000명 좀 넘게 데리고 있고 나머지 2만 명 정도는 외국에 데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또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 거냐? 그 스타트업이 만드는 거예요. 상업기업들이 만드는 겁니다. 지난 25년간 3분의 2의 일자리가 5년 미만 기업에 생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니까 대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20%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늘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려면은 이게 창업이나 중소기업들 키우지 않으면은 일자리 생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창업이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있는 회사들 다 유명한 회사들이고 소프트웨어로 성공한 회사들이고 세계 이제 그 시가총액이 세계 1, 2위 가는 회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들 소프트웨어 창업한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NHN 시가총액 15조가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KT 7조예요. KT가 그렇게 큰 회사 같지만, 그리고 신문에 일면을 장식하지만 그 회사는 7조 되는 회사고요. NHN은 15조 되는 회사입니다. NHN은 십몇 년 전에 학생 몇 명이 모여서 만든 회사예요. 이것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소프트웨어는 혁신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뭐 바꾸는 도구입니다. 창업은 바꾸는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 제대로 하는 것이 왜 창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창업을 많이 합니다. 창업은 쉽습니다. 큰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큰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할 줄만 알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클라우드 그런 거 있어서 컴퓨터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빌려 쓰면 됩니다. 코딩도 안 해도 됩니다. 웬만한 건 다 오픈 소스로 다 있어요. 얻어 쓰면 돼요. 근데 물건 팔 때도 누구한테 팔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앱스토어에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잘만 만들면 팔려 나갑니다. 그것도 전 세계로 팔려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작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큰 돈을 벌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예요. 빈방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그거 매치해주는 회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어떤 젊은이 둘이 사는 아파트 살았는데 월세가 모자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서 큰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호텔이 꽉 차서 많은 사람들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야, 우리 방 빌려주자. 그리고 우리 친구 기숙사 가서 좀 비비자. 이렇게 아주 방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려니까 너무 청년 둘이 살던 방이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서 그 매트리스를 사왔어요. 에어 매트리스.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후후후 불면 바람 되는. 그거 사다가 깔아주고 이제 재워주고 아침에 와서 에그 붙여서 제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예요. 이렇게 시작된 회사인데 지금 어떠한 호텔 체인보다 많은 방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호텔 체인이 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해요. 버몬트에 있는 산 위에 있는 통나무집을 빌려주기도 하고, 남태평양에 있는 섬을 통째로 빌려주기도 하고, 영국에 있는 고성을 일주일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비즈니스도 합니다. 큰 회사로 성장을 한 거죠. 며칠 전에 에릭 슈미처라고 그 구글 회장이 한국 방문해서 한국의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는 그 코자자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옥에서 자고 갔어요. 그 코자자라는 한국형 에어비앤비 회사죠. 근데 그 회사는 한옥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올 때 호텔 가면 똑같아요. 영국에 있는 거나 한국에 있는 거나. 근데 한옥은 한국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집 빌려주는 거는 이런 식의 작은 아이디어가 출발하는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끊이지가 않아요. 한이 없이 나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 음식 매치해주는, 주문해주는 앱이에요. 이 앱에 한번 가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짜장면을 시키고 싶다고 딱 누르시면은 그 주위에 지도가 나오고요. 그 주위에 있는 중국집들이 쫙 명단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주문하면 몇 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가 시간도 다 가르쳐주고, 거기 주문하면 음식을 갖다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음식을 먹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음식이 좋아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점은 좋아요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주문하러 갔을 때 좋아요가 많이 있는 집에 가서 당연히 음식을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은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내고 광고를 하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할 때마다 주문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가요. 이 회사가 지금 한 1년에 한 100억, 200억 정도 지금 매출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기상이 높아지니까 친구들이 지금 무슨 소리 생각하냐 하면은, 야, 전 세계 배달 시장이 규모가 얼마지? 야, 미국으로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싸게 주문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옆에 있는 거는 주차장 관련한 거예요. 여러분 대 앞에 있는 거주민 우선 주차장 있는데 아침에 차 타고 나가면 하루 종일 비어 있는데 남이 와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돈을 약간 내고 거기다 차를 세우죠. 그럼 그 돈을 걷어서 그 원래 주차장 주인한테도 좀 주고 이 회사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이 회사도 이제 포부가 커요. 그래서 테헤란밸리에 있는 모든 그 건물의 주차장을 공동 관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말이 되죠. 어떤 회사가 행사가 있으면 그 주차장 10,000원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뭐 옆에 있는 주차장을 빌려서 쓸 수도 있게 해주고 이런 식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가 굉장히 이제 이런 거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서울시가 또 나서서 도와주고 이 회사가 서울시가 제공한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지금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아이디어지만 출발은 굉장히 작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하는 거는 약간의 그 앱이라 그러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능력만 있으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회사지만 이것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규모라든가 그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소프트웨어는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다른 산업들은 또 창업한 사람들 보면 또 30대 중반쯤 됐는데 소프트웨어는 20대 중반이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해야 되고요. 뭐 빨리 성장해요.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00만 명 그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뭐 9년, 뭐 1년 이랬는데 요새는 시간 단위로 나타나요. 카카오 스토리라는 그런 서비스가 나타난 다음에 36시간 만에 100만 명의 고객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벌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요즘에 그 세태를 반영한 것이 이제 가벼운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고 한 3개월만 있으면은 그 자기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되는가 안 되는가를. 창업 독려해야 됩니다. 근데 기술력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도 없이 아이디어도 없이 창업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나팔을 막 부니까 젊은이들이 막 쫓아가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기술력이 없는 애들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이 저 기술력 있는 사람들만 창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창업하는 회사들한테도 R&D 지원을 해서 기술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고 왜 망할 회사 빨리 망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망할 회사 돈 주고 이상한 돈 줘가지고 그 질질 끄는 거는 서로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바람직한 창업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앱센터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젊은이들 좀 부추겨서 뭐 창업 좀 해라. 또 앱도 개발하고 기술력을 갖춰라. 그래서 하는데 한 2009년 여름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들 뭐 제자들하고 모여서 같이 했는데 지금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거푸터면 한 100명 단위로 모아가지고 이런 넓은 방에다 이제 2박 3일 동안 가둬놓고 거기서 같이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스폰서를 해가지고 여성가족이 필요로 하는 앱만 만드는 거를 2박 3일 동안 같이 고민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 이제 한 20개 정도의 그 창업회사가 태어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려서 약간 창조경제라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 혁명의 확산. 소프트웨어 혁명을 하려면은 창업 기업들 키우는 것 이런 것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소프트웨어 육지는 근데 디테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아직도 걱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